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한다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가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원료죠, 그죠? 식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먹는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가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료 작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직접 식용으로 이용하는 식용 작물이 사료 작물과 혼용되거나, 그 말은 곡물 사료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볏짚이라든지 보리집, 밀집, 옥수수, 줄기, 잎 등, 그리고 또 옥수수는 특별히 이 고관류, 집 줄기가 아닌 옥수수 곡물 자체를 사료로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찰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바로 먹지 않습니까? 그냥 쪄서 먹으니까 바로 우리가 식용작물로 이용하는데, 일단 사료로 이용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최근의 식량작물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벼, 보리, 밀 이런 애들은 주로 콤바인이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수확을 하고, 과거에는 손으로 했다가 이상만 수확을 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낫이 발달되고 해서 낫으로 베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바인드라는 기계, 그러니까 예치를 커팅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커팅한 이후에 나다를 정조를 탈립하는, 그래서 그것을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이 가공 기술도 달라야 될 것이고, 유통 기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관리는 수확한 이후에 생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섭취하는 채소류가 있죠. 우리가 원예 작물로 분류한다면 과수, 채소, 화예, 뭐 조경도 일부 들어가지만 이렇게 분류하는데, 화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관상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채소류, 과일류로 구분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은 바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것은 이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 저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을 해서 먹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확 이후에 바로 섭취를 하는 경우, 그 다음 그러니까 건조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풀을 때 수확을 하죠. 덜 익었을 때 해서 주로 한국에서는 생산이 거의 안 됩니다만, 동남아 열대 지방에서 수확 이후에 배로 우리 한국에 온다고 가정하면 전 유통기간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껍질만 까서 먹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려서 또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주 이 형태는 다양하더라. 채소도 마찬가지죠. 우리 채소를 간단히 설명하면, 배추가 있다라고 하면 배추는 어떻게 먹습니까? 생으로 그냥 수확해서 씻어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로 많이 먹죠. 염장을 해서 소금을 뿌려서 안에 있는 수분을 빼내고 보존이 오래되도록 하는 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무수한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핵심 사항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죠. 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러니까 완결을 제거한 것을 현미라 하죠. 그 현미 상태로 해서 우리가 바로 밥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현미를 발화시켜서 발화 현미를 해 먹는다든지 다양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볏짚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만 이용하고 볏짚은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식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볏짚은 어떻게 보면 또 식량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쌀을, 그러니까 정조를 이제 이삭을 제거하고 탈곡 이후에 볏짚이 있다면 이 볏짚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쌀알이 있습니다. 그죠? 쌀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쌀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쌀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요 아래쪽에 볏짚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이 소 사료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다이렉트로 소한테 줘서 먹이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기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것은 발효를 시켜서 먹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면 김치 담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와 다른 그런 공급 체계 또는 유통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쌀 하나만 봐도 부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상부에서 쌀로 이용하는 거. 그러면 쌀을 우리는 먹는데 그 현미를 처음에 껍질을 벗긴 것을 현미라고 한다 했죠. 그 현미를 이용하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쌀겨라고 하죠. 미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느냐, 그것도 사료로 쓰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군뱅이, 저 같은 경우는 군뱅이 사료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흐름으로 그러죠. 그럼 군뱅이는 뭐에 쓰느냐, 간 기능 개선에 아주 탁월하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는 혈전 용해제가 있다. 아스피린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죠. 이것은 생물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도 그것이 간과 신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군뱅이는 정말로 미물이지만 명물이다, 명품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기에 현미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쌀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쉬운 게 밥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떡이 있죠. 떡.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절, 특히 설날에 때때 옷 입죠. 때때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떡국을 끓여서 먹고, 가을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송편을 빚어서 먹는다죠. 그러니까 송편이 여기에 쌀로 구성되어 있지만 겉에는, 안에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콩이 들어가 있고 참깨가 들어가 있고 팥이 있고 완두가 있고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요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는 다양한 안에 물질들이 아닌 물질들이라고 하면 그렇고 농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가공식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통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유통은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은 바로 다이렉트로 과거에는 베어서 먹고
이웃 간에 또는 다른 지역 간에 물물 교환을 했죠. 쌀하고 옷하고 쌀하고 간장하고 쌀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바꾸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화폐가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됨으로 해서 이 화폐 가치로 해서 쌀 1kg에 3,000원이다 하면 3,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유통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에 판매하거나 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유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농산업에 있어서 유통이 차지하는 부분은 단언컨대 제가 30%까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유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GAP라는 최근에 이 농산물들이 과거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수확해서 농심이라는 말로 해서 그냥 순수하게 재배를 했지만 최근에는 농약이 대두되고 다양한 비료가 대두되면서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다시 농심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재정비, 정돈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시스템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의 마음 자체는 순수하지만 가장 이제 문제가 환경이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자 또는 유기농업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은 다 친환경 농업의 일환입니다. 유기농업은 친환경 농업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 요거는 위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 위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위생을 중시하자는 개념까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 체계를 예측해서 예방 체계로 전환하자. 이것이 친환경 농업이고 또 뭡니까? GAP라는 Good Agricultural Management라는 practice라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는 우수 농산물 관리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해서는 실제 안정성에 관한 부분은 식약처에서 해썹이라는 걸 둬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 원료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축산물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수산물은 해수부에서 해썹 인정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은 주로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GAP로 관리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과 수산물은 해썹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농산물은 농식품부로부터 GAP 인정을 받아야 어떻게 보면 안정성 있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썹하고 GAP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 그러니까 선행 요건이 중요하죠. 이것과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 해썹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요거에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공학이라고 하면 먼저 식량 생산도 포함하고 그 다음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까지 포함하는데 여기에 주로 핵심 사항은 뭐냐? 위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예측해서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식약처에서 해썹이라는 인정 기준을 내놨고 이것이 식품 원료의 안정성 부분에는 축산물하고 수산물은 해썹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은 GAP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농산물을 어떻게 수확하고 나중에 가공 유통할 것인가까지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